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애들 걱정이 끝이 없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봐주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어.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참 부모 마음이라는 게 끝이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을 가장 크게 망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끝없는 부모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우리 세대는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던 세대입니다. 공부시키고 기술 가르치고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 보내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죠. 거기까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녀의 결혼 생활, 사업, 재정 문제까지 다 떠안고 해결해 주려 하다가 정작 내 노후 준비는 구멍이 뚫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편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자녀 교육까지만 부모 책임이다. 그 다음부터는 내려놔야 한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 주장이라기보다 은퇴 후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심리적 독립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8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교사로 성실히 일했고 노후엔 적당한 연금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1억을 보태주고 사업할 때 또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뒤 아들이 사업이 망하면서 빚 톡촉까지 부모에게 왔죠. 결국 박 선생님 부부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 빚 갚는 데 써야 했고 노후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지금은 월세 살며 연금으로 빠듯하게 생활하십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 교육까지만 도왔으면 됐는데 그 뒤는 놔야 했는데 미련이 화를 부른 거지. 이 말씀이 뼈아프게 와 닿습니다. 우리 모두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평생 보증인처럼 살면 결국 본인도 자식도 불행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두 번째 사례는 63세 김 여사님 이야기예요. 김 여사님은 두 딸을 정말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유학비도 대주면서 온갖 희생을 했어요. 둘 다 취직하고 결혼까지 잘 마쳤죠. 그런데 큰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부탁합니다. 엄마, 나 회사 다녀야 하니까 애 맡아줘. 김 여사님은 처음엔 기꺼이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가 커졌어요. 주중 내내 맡아주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자녀 부부는 밤늦게 와서 아이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관절도 안 좋은데 애를 안고 없느라 허리가 나가고 친구 모임도 다 끊었습니다. 남편은 불만이 커지고 부부 사이도 냉랭해졌어요. 김 여사님이 그러더군요. 자식 키워서 시집 보냈으면 거기서 끝났어야 했는데 내가 손주 키우는 게 당연한 줄 알아버렸어.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도 부탁할 수 있지만 부모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딱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요. 세 번째 사례는 70세 이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작은 제조업을 하다 은퇴했는데 아들이 창업한다고 하니까 장비랑 기술, 거래처까지 다 물려줬어요. 사실 은퇴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둔 돈도 다 빌려줬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했지만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망했고 빚까지 지게 됐어요. 이 사장님 부부는 시골에 내려가 살면서 경비 일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 아파요. 아들이 기술 배울 땐 진짜 뿌듯했지. 근데 내가 너무 도와준 게 문제였어. 사업은 본인 몫인데 그걸 몰랐어. 이 이야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기술 전수, 교육, 경험 공유까지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업은 본인의 책임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죠. 이렇게 현실적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적절한 선을 넘었다는 거죠. 교육, 기술 전수, 독립할 때까지의 지원은 부모로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갈등 해결, 손주 양육의 전담, 성인 자녀의 사업 자금까지 대신 떠안는 건 부모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의 내리사랑은 당연하지만 우리 문화에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압박도 깔려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왜 어렵게 사냐는 사회적 시선이 있죠.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손 놔버리면 애가 무너질까 봐 불안이 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심리적 독립은 성인 자녀가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 과정이다.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자녀의 독립 능력은 오히려 퇴화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은퇴 준비라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포함합니다. 노후의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가족 지원 비용이에요. 부모가 은퇴 자금을 다 써버리면 노년 빈곤으로 이어지고 이건 국가 통계로도 입증된 문제입니다.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간 부양 부담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 공부는 끝까지 시켰다. 기술도 전수했다. 이제부터는 너희 몫이다. 이건 매정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기 노후를 지키는 건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부모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이면 자녀도 편하게 자기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어디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은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은퇴 이후 삶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나로서의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각자의 삶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성숙해집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까지는 책임지고 그 이유는 응원자로서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지혜이자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사랑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녀 교육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원칙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공감적으로 풀어봤으니 이번에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정보와 팁을 담아서 독자분들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담이나 강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알겠어요. 자식 일은 이제 내려놔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막상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절도 어렵고 마음도 약해지고. 맞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아주 현실적인 준비와 연습입니다.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게 바로 명확한 재정 계획이에요. 한국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로 60대 이후 예상치 못한 지출의 1순위가 가족 지원 비용으로 나옵니다. 결혼 자금, 전세금, 손주 양육비 등.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의 노후 예산을 먼저 철저히 계산하세요. 쓰고 남는 돈이 아니라 쓸 돈을 먼저 확보하고 자녀 지원은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이 150만 원 나오면 부족한 50만 원을 어떻게 메울 건지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계획해두면 자녀가 돈을 부탁할 때 내 생활비가 확보돼야 한다는 심리적 방어선이 생깁니다. 많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말하는 걸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내가 준비한 노후 자금이 이미 내 생활비로 계획되어 있다는 설명은 훨씬 설득력이 있고 덜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을 동시에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적정 지원 기준 만들기를 권합니다. 막연히 안 도와준다거나 다 해준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선을 스스로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할 때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한다고 미리 합의하거나 손주 돌봄도 주 2회까지만 한다는 식으로 명문화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정이 있는데 무슨 계약이냐고 꺼려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65세 부부가 큰딸 부부의 부탁으로 손주를 매일 돌보다가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건강도 악화됐어요. 결국 딸과 대화 끝에 주 2회까지만 돌봐주자는 약속을 했더니 딸도 다른 대체 보육을 알아보고 서로 더 고마워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가 선을 잘 그어주는 게 자녀의 독립을 돕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와 교육이에요. 많은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 서운해할까 봐 말을 못 꺼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정 상황을 모르면 오히려 오해하고 필요 이상을 기대하게 된다. 상담에서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엄마가 은퇴금이 좀 있다길래 형이 사업할 돈 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이 노후 생활비였어요. 이런 갈등을 막으려면 오히려 자녀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비가 매달 이만큼 필요하다. 그래서 남는 돈은 없다. 너희가 독립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이건 사랑 없는 말이 아니라 진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교육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녀가 부모의 솔직한 상황을 이해하면 부모에게 경제적 요구를 줄이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한 가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 나 이번에 전세금이 부족해. 좀 도와줘. 라고 하면 어떻게 답할지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우리도 노후 생활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 너희가 계획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막상 전화 받으면 못하는 분이 많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역할극을 해보면 처음엔 머뭇대시다가도 나중엔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 역할은 지원자가 아니라 조언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땐 보호자가 맞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보호자로 남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보고 격려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죠. 이걸 명확히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는 너희가 해라.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건강한 가족 관계의 기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노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내 생활비를 확보하라. 자녀 지원의 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의하라. 자녀와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라.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는 말을 연습하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보호자에서 조언자로 바꿔라. 이게 바로 은퇴 준비에서 꼭 필요한 심리적, 실질적 전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자녀도 자립할 수 있고 부모도 자존감을 지키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끝까지 끌어안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